네, 다시 녹화하긴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신탄력주 점검하고 가치 섹터 점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시간차를 두고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일찍 일부 시간을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가치 섹터를 점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치 섹터는 동일합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동일한 흐름에서의 패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포스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평선을 다시 점검해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장중에 내일장, 월요일장에서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에서는 윗꼬리, 내일 장에서는 아랫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가 보통의 통상의 흐름에서 단기적인 흐름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 가는 흐름이 한 번 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요. 확인은 내일 장까지 그리고 월요일 장까지 확인을 하면 흐름 자체는 거의 뭐 확신이 드는 모습에서의 그림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딱 판단하는 흐름에서의 그 포스코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단기 고점 왔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확인하고 파느냐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요 고점보다도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고점이 38만 7천 원이죠. 지금 37만 3천 원입니다. 만 한 뭐 3, 4천 원, 대략 한 5% 정도 차익이 있습니다. 이 차익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차트를 하나 세팅을 하겠습니다. 차트를 두 개를 놓고 이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줄이고 하고 주가의 생성과 최근의 움직임 자체에서 가장 탄력적이었던 종목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 오늘 흐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다시 가는 흐름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LG화학을 살 자리는 아닙니다. LG화학을 보고 다른 종목을 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탄력주를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가치 섹터가 실제적으로 단기 조정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가치 섹터를 정리해서요. 정리하는 가치 섹터의 종목들을 50%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 정도는 가치 섹터를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조정권에 들어간다라는 가정 아래 지금의 분위기는 조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50%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탄력주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유통주 관심 주고 있고요. 유통주 내에서도 이제 그 숙박업주라고 해야 되나요? 유통주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호텔신라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확하게 종목들을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이따가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50% 하나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여기로 들어가서 먹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구성은 이렇게 해서 50%에 대해서는 요 새로운 신탄력주로 운용을 할 거고요. 50%에 대해서는 요 종목으로 추가 편입을 해서 치고 나올 겁니다. 수익 만들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정리해서 50 해서 편입을 이쪽으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이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을 지금 보시게 되면 사이즈를 비슷하게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LG가 긴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꼭 동일 종목의 흐름의 과거와 현재 시점을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종 종목, 다른 종목 간의 흐름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종목의 흐름을 가지고 움직임 자체를 우리가 예상해서 예측하고 예단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LG화학은 대표적인 그 이전 단계에서 가장 센 1등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2등주, 3등주, 4등주들이 LG화학의 패턴과 비슷한 흐름에서 탄력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흐름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측 가능 영역권에 있는 시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죠. LG화학을 보시게 되면 월봉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는 게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이고요. 지금 여기서 어떤 점에 주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면 지난 흐름에서 이렇게 가서 잠깐 쉬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 과정이 어느 과정이냐면 이 앞단에서 이 과정입니다. 그죠? 이 과정. 이 과정. 쉽게 말해서 지난 1월에서 LG 그러니까 완전히 꺾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꺾인다는 흐름이 아니고요. 요 그림에서의 쉬는 과정이 월봉상으로 2달 쉬어주는 과정이 나왔죠. 요 2번 음선의 모습.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흐름을 잡아서 이렇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도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구간에서의 1단계 상승이 만들어졌고요. 이 구간에서 조정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시장 흐름과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으로 모양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줬고요. 이런 모습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았죠. 또 한 번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얘가 포스코가 여기서 저는 한 달 정도만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달까지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달 정도 받은 흐름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가는 이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상으로 보더라도요. 전 고점 부근에 딱 다 왔습니다. 전 고점 부근에서의 주가 흐름은 대부분 한 차례 쉬어주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부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은 전고점을 그냥 슈팅으로 뽑아 올라가 버리죠. 하지만 전고점 부근이라 하면 지난 2017, 18년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이 이때 150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150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5조죠.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이 125조입니다. 올해 150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기업들이 그 실적이 그 좋아지면서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200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이때 빵 터지면서 세계 경기 얼어붙으면서 이제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기업들이 돈 무지하게 벌 때입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 많이 했던 게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모든 규제 정책을 풀어주고 기업이 그 번 돈을 이렇게 아랫단에 계속 사용하면서 낙수 효과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때 번 돈을 다 유보했습니다. 회사 내부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주가 이제 조정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때 고점을 찍어준 게 40만 원 언저리에서의 상황인데요. 이때 물린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흐름에서 한번 쉬어주는 내용에서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5월장 흐름에서 그리고 6월장에 다시 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 고점이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요 흐름이 나왔던 게 월초였을 겁니다. 월초에서 한번 지수가 올라갈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내일 지수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올라갈 때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지수에 의해서 전체 종목이 올라갈 때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팔 자리, 팔 기회, 팔 가격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가 현재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그 가시권에 두고 이제 한번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그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제가 잘 흐름을 보고 여러분께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흐름은 종목을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가격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15% 많게는 20%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그 정도의 조정은 감내하고 가져가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나는 좀 이번만큼은 좀 빠르게 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해보겠다. 그거는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왔다 갔다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앞선 그 전략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유연하게 대처를 하십니다. 나는 반절만 그렇게 하겠다. 나는 뭐 50%는 가져갈 거고 50%에 대해서만 그렇게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점 돌파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가는데 안 가겠습니다. 고점 돌파해서 50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갑니다. 50만 원 라인에 가면 조금 많이 쉬어주겠죠. 50만 원 라인에 갔을 때가 아마 시점상으로 보게 되면 5월장 한번 쉬어주고요. 6, 7, 8 뭐 3개월 정도 올라가면 37만 원에서 50만 원, 13만 원 정도. 그러면 30% 정도 올라가는 흐름에서 모습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스케줄, 타임 스케줄 보더라도 그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50만 원 언저리에서부터 조금 더 많이 쉬어주겠죠. 90, 11 뭐 요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에서 흐름이 나올 때 그때는 조금 더 많이 쉬어주겠죠. 그리고 나서 내년장에 또 가는 흐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져가는 흐름에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계속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은 어떠한지 조선주들이죠. 뭐 현대미포 가장 탄력적인 미포조선부터 볼까요? 구간에 왔습니다. 이 친구는 고점을 가볍게 돌파해 줬죠. 센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요 구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요 구간이 대략적으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가격이네요. 요 구간에서 가격입니다.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한번 볼까요? 이건 조금 무거운 포스코 같은 종목이죠.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가격이 이제 거의 요 가격이 아니고요. 요 고점 라인에 지금 들어옵니다. 더 가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좀 쉬고 훨씬 더 많이 가야 됩니다. 훨씬 더 많이 가야 됩니다. 단기 흐름에서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현대 제철 안 봤네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포스코 대비해서 조금 더 흐름 자체가
좀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전고점 수준에서의 상황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요 현대철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현대건설하고 그 GS건설은 그 종목의 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현대건설 자체가 주가 흐름 자체 측면에서 그간의 위축된 흐름이었습니다. GS건설에 비해서 현대건설 요 흐름이고요. 건설주는 조금 더 흐름이 나올 개연성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모습입니다. 길게 쉰다라기보다는 한 2주 정도 쉬어가는 구간에서 흐름이고요. 다시 가겠지만 그 2, 3주 정확히 말하면 한 3주 정도의 흐름이겠죠. 2, 3주 과정에서 15% 크게는 20% 정도 흐름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셔도 나는 그 정도는 감내하겠다라고 하시면 가능한 흐름에서의 패턴입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고점 부분에 왔고요. 특히 241의 저항을 한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엄청 가야 됩니다. 길게 보면 이제 움직이죠. 많이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은 15% 20% 전략으로 치고받을 건지 그냥 가지고 가실 건지, 그리고 특히 제가 드리는 메시지에 대한 전체 의견은 가지고 계신 반도체, 전기전자 추가로 진입할 자본력이 지금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더 사고는 싶은데 그 종목들을 더 살 만한 자금력 측면에서의 동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방송하고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신 종목을 좀 빠르게 운용을 해서 그 종목 치고 일부분 정리해서 다시 그 흐름 타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KB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문 타법이 안 좋아서 KB를 쳐야 되는데 그냥 신한 대충 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점을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가격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고요. 요 맥락으로 이제 접근하셔가지고 내일 한번 보고요. 월요일 정도의 전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호텔신라 말씀을 드렸었죠. 호텔신라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신라가 새로운 면에서 물론 유통주들 신세계 비롯해서 현대백화점 볼까요? 새롭게 신세계도 저희가 좋아했던 종목이죠. 돌파하면서 새롭게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했지만 더 가야 되는 흐름입니다. 길게 해서 한번 볼까요? 네, 신세계 롯데백화점은 조금 약하긴 한데요. 흐름이 뭐냐면 롯데쇼핑이죠. 롯데쇼핑은 마트 부분이 있죠. 마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 하에서 그렇게 타격을 백화점 업계보다는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조금 약한데요. 동일한 패턴으로 약하지만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환자 수 부분도 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가 좀 완화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5월에 전 국민 그 백신 접종이 끝나죠. 그러니까 그 단체 방역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빠르면 하반기 정도에 단체 방역이 끝나겠지만 완화되겠죠. 날씨가 풀어지고 상황이 개선되고 계속 백신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 수는 점진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상황으로 아마 반전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 움직였던 유통 관련주들이 이제 막 다시 새롭게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현대백화점이고요. 막 이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그동안 굉장히 소외받았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출발권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호텔 신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삼성 경영권 관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업 자체가 뭐 여행업, 호텔업 이런 부분에서의 주가가 굉장히 지금 침체된 상황에서 움직임 자체가 없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현 국면에서의 관심권에 두고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50% 정도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저점권에 딱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좌측에 보시는 게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이 모습이죠.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잠깐 뜨는 거는 제가 무시했습니다. 이런 거는 무시했는데 무시하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얘는 한 단계 더 내려왔습니다. 요 지지 라인에 지금 들어왔고요. 추세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 11만 2천 원이죠. 하지만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르내림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가가 저점이 낮아지기도 하고 고점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단기 반등권에서의 사이클에 들어왔습니다. 단기 반등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맥시멈 15만 원까지 나올 겁니다. 맥시멈 보게 되면 11만 2천 원입니다. 15만 원입니다. 이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15만 원권 내에서의 흐름까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이렇게 괜찮죠. 수익률 측면에서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올라가죠. 주시장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만큼 재료는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난 3월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라는 재료가 증시에서 가장 큰 재료입니다. 가장 임팩트 있는 재료입니다. LG화학을 보시면 요 흐름 동일한 패턴의 흐름에서의 모습도 나옵니다. LG화학도 요 가격이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요 흐름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흐름 자체가 먼저 나왔고요. 선제적으로 LG화학이 먼저 나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가능성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서 추세가 반전되는 흐름이 아니지만 반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몇 프로가 아니라 상당권에서의 수익률도 도모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볼 만한 투자를 해볼 만한 시점에서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기존의 탄력을 대비해서 과거에 셌던 종목들이 과거에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이 앞으로 움직일 때도 탄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 좀 빠르게 그동안 좀 무거웠어. 뭐 올라가긴 했는데 가치주들 뭐 한 달 반 두 달 걸려가지고 뭐 30% 20% 나왔는데 나 그거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좋겠어. 그리고 안전하고 빠른 거. 딱 요 흐름에서 안전하면서 좀 빠른 흐름에서의 종목입니다. 그 투자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은 LG화학의 이전 단계에서의 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통 호텔, 조선호텔, 호텔신라, 조선호텔을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가봤습니다. 호텔신라는 제주도에서 한 번 가본 것 같고요. 서울에서 못 가봤습니다. 뷔페는 조선호텔 뷔페가 제일 좋더라고요.
뭐 그렇고요. 이 흐름에서 두 섹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거고요.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서 타이밍은 내일 정도 선에서부터 관심권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호텔시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가치 섹터에 대한 부분은 내일까지 흐름 잡아서 월요일 정도에 한번 전략 드리고, 그리고 관심권에 있는 종목은 요 두 흐름에서의 종목들 관심권에 두시고 함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6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